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설승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 한국음악학회 중계학술 발표대회 발표할 논문은 광대역 수중 채널에서의 돌고래 휘스름 모방은밀통신기법 BR 성능 분석입니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수중 은밀통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방하는 돌고래 휘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광대역 수중 채널에서 이 분석을 시행하는가,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기법들에 대한 설명과 각 기법에 대한 BER 성능을 설명드리고 결론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는 이 물이라는 매질의 특성상 지상에서와 달리 RF 통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음파를 이용한 음향 통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음파의 경우에는 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런 수중에서는 은밀통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수중 음향 은밀 통신은 수중 통신을 할 때 신호의 존재를 숨기는 통신 기법입니다. 주로 대역 확산 기법을 이용하여서 신호의 SNR, 즉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낮춰서 존재를 숨기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수중 은밀 통신의 경우에는 육상통신 신호 대비해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좁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SNR을 낮춰서 존재를 숨기다 보니 수신 SNR이 낮아서 그만큼 PER이 높아지는, 즉 통신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생체 모방 수중 은밀 통신 기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통신 신호를 수중 생물, 주로 고래나 돌고래의 소리와 같게 생성하여서 적이 이러한 아군의 신호를 수신하더라도 수중 생물 신호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은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수신 SNR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체 모방 수중 은밀 통신에서 우리가 모방하는 사중 생물이 고래와 돌고래 소리인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래의 소리는 주로 클릭음과 휘스름으로 두 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클릭음은 여기에 임펄스 신호와 비슷한 형태로 임펄스성 신호로 주로 고래들의 먹이 활동이나 앞에 있는 장애물 탐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근거리용 신호로 되게 장거리로 전파되지가 않고 임펄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휘스름은 기선형 LFM 신호, 즉 기선형 프리퀴시 모듈레이션 신호로 시간 주파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주파수 대역도 수헤르츠에서 수십 킬로헤르츠까지 가지기 때문에 신호의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고 그만큼 수중 채널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중 무선 통신 신호로서도 적합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휘슬 소리가 수중 은밀 통신 신호로서 모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휘슬 소리의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신호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돌고래 휘슬을 모방할 수중 생체 모방 통신 신호가 왜 광대역 수중 채널에서 분석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수중에서 통신 신호는 통신 신호 관점에서 보면 수중 환경 특성상 채널 상관대역폭이 매우 짧습니다. 즉 상관대역폭이 통신 신호의 대역폭보다 짧다는 특성, 즉 광대역 채널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돌고래 휘스름을 모방한 신호, 이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돌고래 휘스름의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돌고래 휘스름은 중심 주파수와 신호 대역폭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신호 대역폭이 중심 주파수보다 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이러한 특징이 광대역 채널 특성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중 환경, 돌고래 휘스름 특성에 따라서 광대역 수중 채널 환경에서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이런 돌고래 휘스름이 최저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로 손실 차이가 발생하여서 수신 SNR이 다르다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광대역 수중 채널에서의 장거리 정성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첫 번째 기법은 TVCFM, Continuously Varying Carrier Frequency Modulation 기반의 모방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의 주파수 윤곽, 즉 프리퀴시 컨투어라 불리는
이 시간 주파수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여 반송파를 생성한 다음 이 반송파를 임의의 슬롯으로 나누어서 각 슬롯마다 이 DPSK 변조된 심볼들을 담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신호의 복조의 경우에는 추진단에서 non-coherent 방식으로 복조하여 비트를 복원하게 되고, 또한 복합 휘슬, 주로 여러 개의 휘슬을 모방하는 경우에는 휘슬들이 겹치게 되어서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휘슬에 직교 코드를 곱하여서 간섭을 완화하는 방법을 적용한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주로 지상 통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OFDM 기반의 기법입니다. OFDM, 즉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법은 시간 주파수 영역을 먼저 OFDM 심볼 그리드로 분할한 다음에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휘슬의 주파수 윤곽에 대해서 이런 OFDM 심볼 그리드 위치에서 이 휘슬이 존재하는 시간 주파수 영역을 찾아서 그 위치에 DPSK 심볼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복조하는 방식은 CVCFM과 마찬가지로 non-coherent 방법으로 비트를 복원하고, 이 방법은 CVCFM과 달리 이 복합 휘슬, 여러 개의 휘슬을 모방하여도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기법에 대한 BER 성능을 먼저 분석해보자면, 먼저 CVCFM 기반의 모방 방법의 경우 최저 주파수 및 최대 주파수 차이에 따른 경로 손실 차이를 고려한 BER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직교 코드 길이를 1, 2, 3, 4에 대해서 통신 거리를 0km, 5km, 10km, 30km, 그리고 33.4km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0, 5, 10km 거리의 경우에는 경로 손실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통신 성능의 차이도 작은 반면에 30km, 33.4km 거리의 경우에는 경로 손실 차이가 커져서 통신 성능의 열화량도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SNR 3dB 이상 환경에서 30km 이상의 통신 거리의 경우 직교 코드 길이가 4 기준으로 10-3승의 BER 성능을 달성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리에 따른 BER 성능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변조 대역은 300Hz를 사용을 하였고 채널 코딩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SNR은 0dB와 2dB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코드 길이는 1, 2, 3, 4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SNR 0dB 환경에서는 14km 거리에서 코드 길이 4일 때 10-4승의 BER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 SNR 2dB 환경에서 26km 거리일 경우 직교 코드 길이 4 기준으로 10-4승의 BER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OFDM 기반의 모방 방법에 대해서도 CVCFM과 같은 방법으로 BER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최저 주파수 및 최대 주파수 차이에 따른 경로 손실 차이를 고려한 BER 성능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그림과 같이 이전 CVCFM과 마찬가지로 0km, 5km, 10km 거리의 경우에는 경로 손실 차이가 작아 통신 성능의 차이가 작은 반면에 30km, 33.4km 거리의 경우에는 경로 손실 차이가 커져서 통신 성능 열화량도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SNR 2dB 이상 환경에서 30km 이상의 거리인 경우 직교 코드 길이 4 기준으로 10-3승의 BER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변조 대역은 CVCFM과 마찬가지로 300Hz를 사용을 하였고 채널 코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SNR 0과 2dB 환경에서 비교하였습니다. SNR 0dB 환경의 경우에는 20km 거리에서 직교 코드 길이 4 기준으로 10-4승의 BER 성능을 달성하였고, SNR 2dB 환경의 경우 27km 거리에서 직교 코드 길이 4 기준으로 BER 성능 12-4승을 달성하였습니다. CVCFM과 OFDM 모두 짧게는 15, 17km에서 길게는 27, 더 나아가 3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이 수중 생체 모방 및 통신의 경우에는 채널이 광대역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통신 신호 관점에서 보면 이 채널의 상관 대역폭이 통신 신호 대역폭보다 작게 되고,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면 중심 주파수가 신호 대역폭과 유사하거나
신호 대역폭의 경우에 크다는 특성을 나타내요. 수중 생체 모방 음물 통신은 광대역 채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 모방 통신 기법에 이러한 광대역 수중 채널에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이 CVCFM 기반의 모방 기법의 경우에는 SNR 0dB 그리고 2dB 환경에서 14km, 24.6km의 통신 거리 기준으로 10-4승의 BER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제 OFDM 기반의 모방 기법의 경우에는 SNR 0dB, 2dB 환경에서 통신거리 20km 그리고 27km 거리에서 10-4승의 BER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체 모방 통신 기법도 수중 광대역 채널에서 짧게는 10km대에서 길게는 30km까지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